요즘 SNS에서 살 빨리 빼준다는 광고들은 다 뭐죠?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많이 뺐는지.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감량을 해준다고 하는 광고는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케이스들만을 얘기한다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병원 홈페이지 보고 좋은 병원 찾는 방법이 있나요? 진짜 살을 잘 빼는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실제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했을 때 병원 홈페이지 전후 사진 보거나 블로그나 카페 글들이 있잖아요. 이게 실제 경험담인지 아니면 후기 광고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. 정말 나한테 맞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가장 잘 뺀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,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얼마나 잘 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감량 효과랑 관련된 자료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?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자료가 제일 중요하겠죠.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논문입니다.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라면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약의 효과를 말할 때 우리가 또 자주 거론하는 얘기가 또 플라세보 효과, 위약 효과인데요. 효과 없는 약도 10명 중 한두 명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실천적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좋은 방법을 들으시면 또 다 효과 높게 또 하시기도 하니까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논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서 제시하고 있는지, 따라서 이제 많은 수, 충분한 수의 환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빠른 시간에 많은 감량을 했다라고 광고들을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많이 뺐는지 대상자 숫자를 또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정확히 몇 명에게 그런 효과를 확인했는지 자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서 몇 명인지 적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데는 한 달에 10kg를 뺐어요. 근데 한 명만 그렇게 뺐어요. 100명 중에 나머지 99명 못 뺐어요. 혹은 100명도 안 왔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명수를 빼고 그냥 한 케이스만 이게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50kg를 뺐다는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, 몇 프로인지,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조금 선택하시는데 옥석을 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몇 명에게 투약을 했는데 몇 명이 이 정도 빠졌다,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케이스들만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요즘 SNS에서 살 빨리 빼준다는 광고들은 다 뭐죠? 요새 SNS에 정말 많은 광고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감량을 해준다고 하는 광고는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짧은 기간에 큰 감량은 반드시 빠른 요요를 불러일으킵니다.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거든요. 사실 저희도 더 많이 감량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. 빠른 감량을 했다, 많은 감량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.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했을 때 감량된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했느냐, 길게 보면 3년 이상 유지했느냐, 이런 기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. 맞아요. 하루에 1200kcal 이하의 식단을 제시하는 경우는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의학적으로 하루에 1200kcal 이하의 식사를 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권고하지 않고 있거든요. 800kcal 이하의 초저열량 식사, 이게 부작용이 많이 위험이 동반되는 식사를 강제하거나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건강이 너무 많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고 또 요요가 오셔서 다시 하시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살이 잘 찌는 그런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전략이 아닌가. 단기적으로도 너무 위험한 게 변비부터 시작해서 탈모, 정말 심하면 쓰러지시기도 하더라고요. 몇 달 동안 생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. 네. 또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까요?
진료를 보실 때 약 처방이 나와 잘 맞을 수 있을지, 불편 증상은 없을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,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약을 복용하면 개인에 따라서 불편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. 부작용이 없다면 효과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. 그만큼 약이란 게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있는 만큼 부작용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요. 네. 하지만 효과 대비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위험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너무 많거나 심각하거나 그러면 복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. 반대로 부작용은 없지만 살도 안 빠지고 효과도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확인해서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과는 최고로 끌어올리도록 환자에게 맞는 약을 잘 처방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한의원의 치료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저희 그 다이어트 한약 감비정을 복용한 약 10만 명의 환자들이 겪은 그 불편 증상에 대해서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입마름이었고요. 그 이외에는 열감이라든가 잠이 늦게 들고 자주 깬다든가 또 이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이런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복용 초기에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고요. 대부분 2주 이내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 클리닉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증상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상담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따라서 불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 그리고 관련 자료들도 병원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병원을 선택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나에게 맞는 병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